get you home. Don't get you home. Ooh, don't get you home. Don't get you home. Ooh, don't get you home. Get you home. 자, 1학년봉 기업 강사 되기 마지막 시간, 기업 강사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그 강의 좀 주제별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좀 양해를 구할게. 혹시나 그 분야에서 내가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미래가 좀 뭐 불확실하다 이렇게 제가 혹시나 잘못 얘기했을 때 상처를 입게 될 수 있어서 하여튼가 그런 부분, 제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부분을 미리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리더십이죠. 왜 리더십 강의가 많냐? 조직 내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역할을 잘해야지만 회사가 잘 돌아가고 실적도 올라가고 회사에서 조직 문화 때문에 만족감이 올라가고 리더십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리더십 그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사도 많은데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게 일단 리더십은 너무 막연해요. 막연한 거를 좀 현실감 있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요가 많지만 그거를 좀 현실감 있게 얘기하고 도움이 되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관계로 수요에 비해서 그래도 아주 잘하는 강사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저도 다행히 리더십 강사로 포지셔닝이 돼서 꾸준하게 뭐 팀장 리더십, 중간관리자 리더십 뭐 등등 해서 그쪽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는 리더십 강의가 전체 기업 강사 중에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수요가 있을 겁니다. 조직이 기업이 있는 만약에 생존하게 되면 리더십 강의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리더십 강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못하지만 특히 또 하나의 장점은 나이 먹어도 리더십 강의를 하는 게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코칭인데 리더십의 한 부분인데 코칭 수요는 꽤 있습니다. 근데 코칭이 보면 그 코칭 강의하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같은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잘 될 때는 코칭 수요가 많은데 기업이 잘 안 될 때는 또 코칭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이 좀 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는 있지만 멘토링은 최근에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그 기업들이 많이 생겨서 멘토링 전문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통 갈등 관리 저도 처음에 강의할 때 소통 강의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예전에는 소통 강의가 재미있는 강의였어요. 그냥 재밌게 예를 들면 소통법을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재미있게 서로 소통하는 강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소통이라는 강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 주제가 소통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협업문화 창조를 위한 효과적인 소통법. 그러니까 저는 믿고 있는 게 소통이 왜 필요하냐? 조직에서 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소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을 하더라도 목표 달성에 맞도록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할지, 그러니까 조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요. 거기에 연관돼서 갈등 관리인데 갈등 관리 수요는 옛날만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말이 부정적인 그래서 몰라도 여전히 갈등 관리 수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해결 전략 수립은 꾸준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만약에 좀 합리적인 걸 원하고 좀 명확한 걸 원하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나 전략 수립 전문 강사가 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문제 해결이나 전략 수립 분야의 수요는 있는데 문제 해결 전문 강사 이런 분이 없어서 리더십이나 소통하는 분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기업의 문제 해결을 정말 깊이 있게 다룰 수만 있다면 저쪽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기획력, 문서 작성은 꾸준한 수요가 있고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보면 기획력과 문서 작성을 꽉 잡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참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 저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력 문서 작성은 반드시 책이 필요합니다. 책이 없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의 스피치 수요는 많이 옛날만큼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지금 떨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옛날만큼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래에도 그렇게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조직문화 핵심가치 수요는 한때 어마어마했다가 지금 줄었다가 꾸준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직문화 핵심가치는 뭐냐면 조직문화를 좀 좋게 하는 방법, 또 핵심가치를 공유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건지 약간 워크숍 형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 분야도 전문 어떤 전문가 또는 전문 어떤 컨설팅 회사가 있다면 대단히 뭐 접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분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셀프 리더십 팔로우십인데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있는 것 같고요. 저기 시장도 저는 저라면 지금 처음 뭐 이렇게 혹시 하시는 분들은 셀프 리더십이나 팔로우십을 그 주제 그러니까 책을 딱 내는 거죠. 그러면 수요는 꾸준할 것 같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저쪽 분야 좀 공략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리더인데 내 자신의 리더가 되는 거랑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팔로워가 돼야지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뭐 신입사원, 뭐 대리급, 특히 셀프 리더십은 꾸준하게 이렇게 많은 수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강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그리고 팀빌딩 조직 활성화는 뭐 제가 볼 때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트렌디한 것들이 중요해요. 계속. 저희 회사도 최근에 뭐 워낙 많이들 하고 있지만 온라인 방탈출 프로그램 이거를 저희가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또 저 비전인과 관련된 팀빌딩인데 비전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 때문에 좀 수요들을 많이 저희가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팀빌딩 조직 활성화는 제가 볼 때는 공략 대상인 것 같아요. 트렌디한 거. 트렌디하고 좀 근데 또 하나는 팀빌딩 조직 활성화도 좀 기업에 맞춰서 기업의 목표 달성에 맞춰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끝나는 연말 뭐 내년 초 하면 많이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예, 준비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다음 회계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인데요. 회계 쪽은 제가 볼 때는 꾸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에요. 많은들이 일만 하는데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회계적인 관점에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익 실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뭐 이런 것들. 또 회계를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회사의 소중함도 알게 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이익 구조가 뭐, 예를 들면, 순이익이, 이게 우리는 막 2, 30% 날 줄 알았더니, 뭐 5%, 7% 이렇게 되고, 정말 잘못했다가는 마이너스 날 수 있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회사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좋은 것 같고요.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의 수요는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상컨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도 반영을 하겠지만,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지만 직장 생활이 좀 더 만족감이 올라가는 거죠. 요즘에 기업의 목표가 매출이죠, 당연히. 물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직원들의 만족감 자체, 그러니까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실제 어떤 뭐 매출이나 고객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저는 스트레스 관리라는 분야 자체가 중요하게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진짜 최고의 강사가 있다면 아마 많이 휩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회사 내에서 이쪽 강사님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일즈 마케팅 이거는 뭐 특히 세일즈 저는 원래 처음에 세일즈로 시작했는데 세일즈 쪽 수요는 엄청 많은데 강사님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냐 세일즈 교육을 해도 이렇게 효과가 없다는 것 때문에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있지만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기업 교육하면 리더십 분야, 세일즈 분야로 할 정도로 이 세일즈는 강력합니다. 저 역시도 여전히 세일즈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건 정말인데요. 세일즈 쪽에 좀 나는 좀 뭔가 특화되고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같이 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합니다. 마케팅도 일부 수요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시간 관리, 목표 관리는 꾸준합니다. 물론 셀프 리더십과 연관될 수 있지만 시간 관리, 목표 관리는
제가 볼 땐 수요는 꾸준하고요. 이것도 아마 책을 내다 보면 충분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대단히 효과적인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 부분을 좀 강사로서 어렵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컨텐츠가 약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 목표 관리에 대한 주제들의 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한번 내용을 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렴 윤리 경영은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것 때문에 청렴 쪽은 예를 들면 지자체나 공공기관, 윤리 경영 쪽은 여러 가지 포함인 거죠. 뭐 성희롱 방지 교육, 힘이롱 등등해서 이런 부분들의 수요는 꾸준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저 분야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위치를 자리 잡는다면 저 강의 주제로 강의를 오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게 어려운 주제죠. 네. 면접관 교육 되게 생소하시겠는데 이거 뭐냐면 면접자가 있으면 면접관이 있죠. 면접관이 어떻게 해야지만 면접을 잘 보는지에 대한 교육인데 아주 수요가 많지 않지만 간간이 있습니다. 저는 면접관 교육을 요청받은 적이 몇 번 있는데 제가 뭐 여기서 저희 그 회사에 면접 보는 것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면접관 교육도 하나의 분야가 있습니다. CS 비즈니스 매너 부분인데 옛날에는 엄청나게 큰 수요였죠. 기업 교육의 많은 부분이 CS나 비즈니스 매너였는데 수요는 뭐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요. 그렇게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움이 되고 간간히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수요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보면 충분히 사내 강사들이 다 하고 계세요. 네, 충분히 사내에서 많이들 하고 계셔서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뭐 서비스 기관에서 외부 강사들이 많이 했다면 지금은 내부에서 저런 부분들은 다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A 교육은 옛날보다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워낙 잘합니다.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워낙 잘 하세요. 네. 그래서 거의 수요가 옛날만큼 많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죠. 그래서 OA 쪽에서 잘 나가는 강사님들이 다른 분야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급하는 강사료도 높지 않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한때 엄청나게 떴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면 경기가 좋고 뭔가 수익이 좋을 때는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뭐 생존 수익 뭐 이런 거가 달려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많이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인문학인데요. 인문학도 한때 인문학 시장이 엄청 컸지만 뭐 지금은 거의 수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만큼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예술, 인문학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기업이 잘 될 때 어떤 복지 차원에서 왜냐하면 뭐 직접적으로 이게 어떤 그러니까 조직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약간 즐거움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과정이 뭐 한 일주일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뭐 일주일씩 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뭐 수요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문 IT 기술은 최고죠. 이거는 뭐 할 수만 있다면 저 분야로 계속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 IT 기업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선전하고 있죠. 수익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분들의 숙제는 계속적으로 이 IT 분야의 전문 기술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저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실제 찾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정말 최첨단의 IT 기술을 직접적으로 전수해줘요. 이러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문 IT 기술, 뭐 저랑은 굉장히 다른 분야지만 저 분야는 꾸준하게 계속 엄청난 수요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 분야는 정말 그쵸. 자, 그다음 트렌드인데요. 최근에 트렌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트렌드 강사로 계속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 IT 기술하고는 좀 다르지만 트렌드에 대해서 특히 요즘에 엄청나게 늘어났죠.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트렌드 강사라면 예를 들면 트렌드의 주제, 뭐 IT, 뭐 식품, 뭐 유통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그쪽에 맞는 트렌드를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강의 군인인 것 같습니다. 미래의 생애석에는 요즘에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베이비 부모 뭐 퇴직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퇴직자들에 대한, 제가 미래의 생애석에는 뭐 신입사원의 미래석에도 있지만 그 퇴직자들의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 분야는 진짜 공략 대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퇴직자를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준비시키는 거죠. 한 50대 중반 이런 분들 모셔놓고 미래의 생애설계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저 분야는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테크는 지금 뭐 엄청나게 뜨고 있죠. 뭐 재테크는 꼭 기업 강의뿐만 아니라 일반 대상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 대상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재테크 강사도 괜찮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정 의무 교육은 어차피 필수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대우는 높지는 않습니다. 기타 직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있는데, 내가 어떤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직무 교육을 뭐 할 수 있다면 그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그러니까 리더십 분야는 일단은 기업 강사의 미래 비전에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세일즈 쪽은 저도 대단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두 개 분야가 어떤 기업 강의의 메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추천을 드리자면 셀프 리더십 팔로우십과 스트레스 관리는 제가 볼 때는 공략 대상인 것 같습니다. 팀빌딩 조직 활성화를 또 어떤 조직,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작은 회사로 만든다면 그 분야도 대단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트렌디하게 뭔가를 개발을 해야겠죠. 전문 IT 강사, 그다음 미래 생애 설계 강사, 이 정도를 저는 강력하게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기업 1억 연봉 기업 강사 되기 10강까지 했는데요. 아무튼 작은아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교육 현장에서 만나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